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9월 FOMC 전 블랙아웃 기간이 곧 돌입하는 가운데 오스탄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경제 데이터의 추세가 곧 시작될 여러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X 스트리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최근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경고 신호가 켜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년간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고용이 냉각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라며 이제 고용 측면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투자 연구 기업 BCA 리서치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판매 부진과 노동시장 냉각 등 현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침체의 만병통치약 효능을 발휘하기에는 금리가 높은 상태로 너무 오래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 9월에 연준이 B컷을 단행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해 영화 빅쇼트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 된 스티브 아이스먼이 또 다른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가 버블에 대한 질문에 향후 10년 동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시장의 약세론자들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커져 글로벌 경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아이스먼은 미국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고 AI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낙관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8월 30일 기준 주간 원유 재고는 4억 1,830만 배럴로 전주 대비 690만 배럴 감소했으며 휘발유 재고는 2억 1,914만 배럴로 전주 대비 8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드라이빙 시즌 종료에 따른 수요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오펙 플러스가 증산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수요 부진 우려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8월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8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7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도 대폭 수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은 발표 직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또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매매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은 자국의 8월 비농업 고용이 14만 2천 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전에 발표된 7월과 6월의 비농업 고용이 대폭 수정됐다는 점인데요. 지난달에 공개한 7월의 비농업 고용은 11만 4천 명 증가였지만 오늘 나온 수정치에선 8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6월 수치는 17만 9천 명 증가해서 11만 8천 명 증가로 하향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발표된 8월의 실업률은 예측치에 부합한 4.2%로 이전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물론 정규직을 원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광의 실업률은 7.9%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4.2%로 낮아진 상황이지만 노동 참여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62.7%를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엔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또 그토록 기다리고 또 걱정했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부문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다음 주도 또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CPI.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좀 두려워하는 아니 걱정스러운 FOMC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8월의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심층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는 방송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 허생 마스터님이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 수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또 추석을 앞두고 우리는 또 어떤 대응법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오늘 8월의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개장 전 10시 24분경에는 18,972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10시 41분경에는 18,765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0.9% 정도 하락한 18,7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N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8월의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노동시장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지 또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연착륙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미국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드리워졌던 건 지난 7월 고용 지표와 연간 데이터 수정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균형이 잡힌 상태로 변화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약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에도 고용이 약하게 나온다면 보다 심각하게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요. 또 미국 기업들이 현재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해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오늘 나온 데이터 중에서 임금과 실업률 수치 외에도 근무 시간과 또 이직 비율, 일시적 해고, 또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도 다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오늘 나온 고용 보고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나왔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변덕스러워서 네. 이게 아무리 좋게 나온들, 아무리 나쁘게 나온들 모든 게 좀 FOMC가 끝나야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반기는 나쁜 뉴스가 좋은 그 효과를 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에 좋은 뉴스, 그동안 좋았던 뉴스가 나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bad is good,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 더 이상 물가가 하락하는데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단지 하나 그 고용과 경기에 다들 초점을 맞출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bad is good이 아니라 good is good, 정상적인 걸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8월 5일이었죠. 한번 블랙 먼데이라고 엄청나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장이 되게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 새벽 3시쯤 보시면 뭐 그때 주무시겠지만 보시면 뭐 무슨 일 있나? 막 그럴 정도로 막 쏟아져요 밑으로 막. 그러니까 계속 올렸던 걸 한 방에 쏟아내고 또 계속 올렸던 걸 한 방에 쏟아내고 막 그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매일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 떠오면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차가 뭐 차이나는 어쨌든 그런 건 둘째 치고 한마디로 미장 본장 때 들어갔던 것들을 다들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아니면 뭐 막판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일단
지표 자체로는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올렸다가 지금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또 이게 내리는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 또 반등을 치고 고점을 갱신하고 예,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 시장이 되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 굳이 스윙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스윙은 뭐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일 때 하는 거고. 그래서 9월 18일이었나요? 그 FOMC가 그때가 좀 지나야 시장에서 그러니까 페드워치는 지금 뭐 예, 베이비 스텝으로 거의 굳혀가는데 중요한 건 시장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 예, 뭔가 이제 뭐 어디에다 몸을 둬야 되는데 그 몸을 둘 때를 못 찾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내가 좀 길게 좀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다가 오히려 예, 수익은 둘째치고 손실로 나오는. 예, 근데 이게 굳이 나스닥에만 미 증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 자산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좀 뭐랄까 그 아래 위로 흔드는 게 좀 예술이다. 예, 어지간해서는 버티지 못한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는 총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 멤버들이 블랙아웃이 들어가잖아요. 내일이었나요? 근데 네, 모레쯤 네. 들어가는데 네. 예, 근데 들어가기 전에 주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틀린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 그러니까 서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서로 비난하잖아요. 너 뭐 2년 전에 그랬잖아. 뭐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묻고 가거든요. 틀려도 그냥 예, 뭐 쓱 묻어주는 그런 분위기라서 누가 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책임은 없는. 근데 뭐 한마디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원하는 생각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까지 돼야지 뭐 데이터가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월은 지금 뭐 CPI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경기, 노동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고 왜냐면 이게 결국은 물가는 이제 내려오게 돼 있는 거고 하향 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내려올 필요도 딱히 없고 그리고 물가를 뭐 2%대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에서 딱 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박을 쓰고 가문의 수치인 그런 걸 당할 수 있다고 예, 욕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3, 2.5 정도에서는 내려줘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노동이 어차피 노동은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노동이 그러니까 식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대놓고서 실업자가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잭슨 올 때 파월이 말했잖아요. 예,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노동이 좀 망가져야 되고 경기가 좀 망가져야지 예,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기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자라보고 놀랐는지 소뚜껑 보고 놀랐는지 하여튼 놀란 가슴으로 예, 뭐만 움직였다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샀다 팔았다 4848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망가지는 거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예, FOMC 전까지는 혼주세를 보고 있다고 이미부터 말씀드렸고 혼주세 왔다 갔다 하는 예, 근데 진폭이 워낙 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든 해외 선물 하시든 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시차가 있어서 네, 뭐 아침에 또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해외 선물은 실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건 방향을 좀 바라보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상방 하방이 계속 바뀐다니까요. 예, 양봉 키고 있다가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음봉으로 돼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되게 민감하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뭐 이평선으로 매매하시든 볼린저 밴드를 매매하시든 일목균형표를 매매하시든 내가 매매하는 그 기법이 있다면 예, 기법대로 감정 넣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지가 됐으니까 이번에 지지가 될 거야 감정 넣지 마시고 네 그냥 매매 기법대로 그냥 감정 배제하시고 원칙대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한마디로 올라가다 확 꺾이면은 밑으로 거의 뭐 폭포수처럼 쏟아졌으니까 어저께 새벽에도 오늘 새벽이었죠. 예, 만약 거기 감정을 넣었다면 예, 난리 났겠죠. 왜냐하면 바닥을 깼으니까요. 예, 바닥은 지켜줄 거야. 계속 지켜줬으니까 예, 오늘 난리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 그 감정을 좀 배제하시면서 예, 이제 FOMC 전까지는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저도 교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는 감정을 넣느냐 뺐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나 그런 좀 성공 확률이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감정 배제하고 하고 있거든요. 감정을 배제하고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계속 버셨으면 쭉 버시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연준 위원들은 뭐 오늘 내일까지 말하겠죠. 근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지표도 한 번 더 남았고 다음 주 남았고 그 사람은 한 표일 뿐이니까 그 사람이 가서 뭐 대단한 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대단한 그 연설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쁜 뉴스를 좋게 받아들였던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나쁜 뉴스를 나쁘게 또 좋은 뉴스를 좋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다소 관망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선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폭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치인 걸까요? 아닙니다. 베이비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인 건가요? 네. 우리 패드워치도 잠깐 볼까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죠. 말보다 보여드리는 게 더 확실하니까. 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다수의 생각입니다. 네, 이게 패드워치 F 키를 눌러야죠. 그러니까 재생이 되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쭉 보면 63%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베이비죠. 베이비였습니다. 이게 저 한때는 70까지 갔다가 60까지 갔다가 오히려 이제 B컷으로 갔을 때도 있죠. 한 달 전에는 8월 5일 쇼크입니다. 이때가 맞죠? 한 달 전이니까 그때는 0.5% 내려야 된다.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와서 한 마디 다 했죠. 근데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요즘 한 달 동안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딱 내지르면 거기에 귀가 쫑긋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 찾으면 안 보여요.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0.5% 외쳤던 사람들 그때 그거였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죠. 저는 이때도 아마 이때도 0.25를 말씀드린 건 0.5를 한 번에 내린다는 건 연준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0.5를 내리면 시장이 오히려 폭락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게 그 정도 될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0.5를 퍽 내렸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0.25, 없어도 0.25 이렇게 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FOMC는 선거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0.5 내리면 트럼프한테 훨씬 유리한 거죠. 0.25면 뭐 소소한 건데. 그럼 오늘 내친김에 경제 캘린더 경제 그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면 다들 4.2냐 4.3이냐 이 실업률이요. 실업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그렇지만 좀 제가 유료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기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이 4.2가 높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가 높아요? 4.3이 높은가? 0.1 차이 그렇게 차이 나나? 네, 근데 미국 실업률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제 미리 해놨어요. 여기는 와이파이라서 최근 5년치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그냥 소스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 맥스로 한번 보죠. 맥스. 이게 1970년부터 보죠. 70년부터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으면 여기.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지금 우리 역사상 거의 최하단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경기 호황일 때도 많았고 10%일 때도 있었어요. 네, 여기 보세요. 10%일 때도 있었고 6%일 때도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페드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죠. 그러니까 페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연방준비 제도에서 본다 그러면 4.3이나 4.2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라인에 있어요. 이 라인에. 그럼 우리는 그 역사상 가장 낮은 라인에 있는 겁니다. 5% 정도는 5, 6% 정도는 가줘야 한 이쯤은 가줘야 이쯤은 가줘야 페드가 잔뜩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언론에 지금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언론이 4.3이냐 4.2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만한 0.1에 막 12를 막 엇갈리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일 낮잖아. 미국 역사상 제일 낮은 구역이야. 네, 이거 그 선진국에서 실업률을 4%대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게 보고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낮은 실업률에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이거죠. 네, 여기 보시면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예, 지금 뭐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다들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글쎄요, 이것도 맥스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맥스로 보면 예, 멀쩡하고 호황일 때도 예, 10만 건 밑으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고, 아 이거 에러가 뜨네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는 건 에러가 안 떴는데 이게 장대 음봉이 하나 예, 앞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있고 이 표 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요게 있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뭔 차이냐면 여기에는 정부 부문이 빠진 거예요. 지금 선거철이 돼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거든요. 예, 예년 늘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년 장관이. 예,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가 나서봤자 예, 뭐 크게 뭐 변화되는 건 돈 쓰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 부분이 늘어나야 생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쳐져 있는 건 여기 보시죠? 97K에서 개정됐다. 수정됐어요. 저번에 한번 크게 한번 수정됐죠. 이거는 114에서 수정됐다. 예, 내렸어요. 하향 조정해서. 그러면 지금 다들 예측치보다 예, 이게 지금 작게 나와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실업률을 우리가 봤었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전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게 114라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얼마죠? 97이었나? 97이라 하더라도 예, 이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좀 안 맞았을 뿐이지.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경기 지표로 본다면 실업률도 동일. 네, 그다음 이거 0.1%만 4.3% 나오면 예, 무슨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들 하더라고요. 야, 0.1%치 지구가 멸망하면은 야,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고. 예, 근데 뭐 지금 멀쩡하죠. 예, 그리고 이 민간 부분이든 정부 부분이 포함된 것들은 지난번 데이터보다 높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또 이게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 예, 그러면 조금 색깔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르기 전에 근무 시간부터 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실업률이 늘어나기 전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은 주급이죠. 네, 시간급 주급입니다. 그럼 근무 시간이 34.4가 아니라 34.3이 아니라 뭐 33, 32, 30, 25 이렇게 줄어든다면 25까지 줄어들 리는 없겠지만 줄어든다면 기업들이 경기가 어렵구나. 네. 그러면 실업률이 늘어나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너무 예민하고 너무 변덕스럽고 예, 그리고 뭔가를 좋게 해석을 안 하고 뭐든지 한번 꽈서 생각을 하고 또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상방 베팅을 길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FOMC 끝나고 나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마스님, 네. 그 비농업 고용지표 6월, 7월 수치도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고 이를 또 지적하는 IB 은행들도 있는데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지난 거라서 그렇다고 차트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충격은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였나 80만 건이 뭐 수정된지 어쨌네 그래가지고 네. 한번 충격이 올라가다가 뭐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때문에 이제 그게 커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이미 지난 거라서 네, 지난 거 어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죠. 중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러면 어떡하냐. 예,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그동안 이 데이터 하나하나에 다들 투자자들이 밤새 가며 막 고민해 가며 그다음에 팔지 말지를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데이터가 다 수정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냐. 막 그러면서 예, 한탄의 너튜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데이 트레이더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하방으로 꺾였으면 하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상방으로 꺾였으면 상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표를 보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아니면 차트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또 필요하시다면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충분히 뭐 아는 범위 내라고 해봤자 다른 분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뭐 시간 제약도 크게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요즘 트렌드나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CPI, 그 다음 주 FOMC 추석이지만 다들 긴장하고 계시겠죠? 네, 우리가 해외 선물하시는 분도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들고 있는데 갑자기 훅 꺼져서 훅 올라가가지고 막 손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서 하시면서
네,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용이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 약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데이 트레이딩 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를 익히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재 주요 3대 지수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이고 나스닥 선물도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 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어디 쪽으로 매수인 건가요? 네, 어느 쪽으로?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지금 매수를 얘기하시는 거 맞는 네. 거죠? 내려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차트 보도록 하죠. 아, 차트 네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차트에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지금 기준선의 위치가 688, 700 정도 되죠.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700에서 680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맞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지리저항대 중에서 센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랑 맞먹느냐? 그렇다 그러면 122평선 정도? 네, 그 정도로 좀 센 겁니다. 기준선이 평평하게 서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26개 구간 내에서 최고 최저값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중앙선, 중심값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피보나치도 0.5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늘 저점이 703이죠. 얼추 기준선에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680에서 700 정도까지만 지켜준다 그러면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은 어디까지냐? 많이 나오면 여기 이 구간 122평선이나 이게 뭐죠? 512평선. 그 512평선이 지금 19,058, 121평선이 19,080. 요 정도니까 19,000선까지는 한번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시장이 되게 변덕스러워서 이게 또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러니까 뭐가 빌미만 되면 하여튼 터트리더라고요. 어제는 브로드컴 가지고서 물고 뜯었죠. 오늘 새벽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적도 괜찮았는데 가이던스, 한마디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낼 거예요, 수익을. 그런 게 좀 약했다.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속 강하게 나오나 그게 막 생각을 하지만 투자자들이 눈이 되게 까다로워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 680, 700이 지켜진다 그러면 올라갈 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표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까지는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그래서 여기 좀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면 좀 여기 703에 걸려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네, 그 680까지는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970, 980 라인, 19,000 라인이죠. 980, 19,000 요 라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중간 자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850, 870. 850, 870이 또 센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네,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또 이 자리 780, 800 이렇게 지금 구역이 4개가 있습니다. 이 구역을 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위아래로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만약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치셔야죠. 네,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치셔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목균형표를 볼 줄 안다. 그럼 앞 구름에 따라서 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사용하시면서 플랜 A, B, C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그 강의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플랜 A, B, C대로 대응을 하시면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나스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지표가 우리가 우려할 만큼 아주 나쁘게 나온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따라서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18,680에서 18,700포인트 지지 시에 매수를 하신다면 19,000포인트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현재 또 경제 지표 어떻게 흘러가고 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하는지 잘 짚어주시고 또 매매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잘 알려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십니다. 인데요. 허생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공간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연이어서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허생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모임에서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입보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더 집중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5만 6천 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지속적인 순유출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암호화폐 전문가는 계절적 측면에서 4분기가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모든 밸류에이션 평가 지표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향후 전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전반적으로 지금 네. 암호화폐 시장에 투심이 좀 얼어붙은 것 같은데 네,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미증시하고 상당히 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미증시는 올라갈 때 그러니까 10을 올라간다 그러면 코인은 1, 2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요. 네. 이 미증시가 10을 하락한다 그러면 한 6, 7 정도? 그 정도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락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은 좀 펀더멘털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나스닥,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매출이 얼마고 뭐 어느 정도 뭐 이윤이 남고 그런 걸로 막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골드 그 무거울수록 비싼 거죠. 그런데 그 무겁다는 기준이 그 가격을 그게 뭐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금한 덩이 가지고서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욕 먹죠. 금한 덩어리 내밀었는데 뭐 이 사이다를 살게요. 그러면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관의 가치, 그다음에 또 그거를 자산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가치, 그 인플레이션 해지는 뭐 원활히 되진 않지만 그런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코인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드하고 다르죠. 골드는 몇천 년 동안 가치를 우리가 임의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꼬맹이도 알아요. 꼬맹이도 말할 수 있느냐면 이 목걸이야 그러면 뭐 그게 목걸이가 비싼 줄 아는데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돈을 벌었어요, 코인으로. NFT 발행해서 돈을 벌었고 지금 또 미국 그 선거 자금의 절반 이상을 코인 관련 업체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거 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방향을 선회하고 있죠. 코인 잡으려다가, 그러니까 규제하려다가 달래려고 좀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돈줄이 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도 이제 그 FOMC 때까지는 좀 똑같이 나스닥하고 패를 좀 같이 하지 않을까. 저도 정신이 혼미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스닥이 끝나면 또 비트코인만의 무빙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주말 아니면 뭐 새벽 6시쯤 넘어가면 8시 정도까지는 2시간 동안 비트코인 자체만의 또 무빙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주말에 또 나스닥이 쉬잖아요. 또 비트코인 자체만의 또 무빙이 있고. 그래서 좀 다채롭습니다. 얼굴도 여러 가지고.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차트는 아니고 달러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차트고 지금 지지대가 여기 있죠? 네, 5만 4천 정도 있습니다. 5만 4천 정도. 5만 4천 정도 있는데 보통은 지금 여기가 지지될 줄 알았거든요. 5만 6천. 근데 이게 가뿐하게 지금 제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8월 5일 날 패닉 때였던 자리죠. 이게 8월 5일 날 패닉 때 4만 8천, 4만 9천을 살짝 깼어요. 네,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5만 6천을 지키는 게 좀 중요했는데 이게 깨지면 5만 4천까지 보러 갈 수 있습니다. 5만 4천, 네, 5만 4천 좀 하반까지. 근데 오늘 지표 괜찮았거든요. 지표 괜찮았는데 이 비트코인을 지금 1시간 단위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깨야 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6만 5천이죠? 6만 5천. 6만 5천하고 그 다음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7만 2천인가? 아니 7만이죠. 7만. 이 자리만 오면 누군가가 팔아요. 엄청나게 팔아잡힙니다. 아 미치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이 자리만 오면 무조건 팔아요. 네, 아니면 살짝 못 왔을 때 팝니다. 이 두 자리만 넘어가면 신고가를 경신할 것 같은데 지금 반년 넘게 지금 여기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고 그렇다 많이 훅 빠지면 되돌림이라도 쓸 텐데 놀던 데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은 지금 이 두 라인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5만 4천 내외하고 5만 6천 내외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안 그러면 또다시 한번 5만 달러를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면 어디 갔죠? 네, 아까 지표 나오고 나서 이거 한번 쌌거든요. 아까 10시 반이 여기죠? 9시 반이 여기죠? 이 부분 쌌어요. 그래서 오늘 위로 가자는갑다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울경제TV가 방송을 시작하니까 내려가더라고요. 슬금슬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놓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5만 5천, 5만 4천 라인이 깨지면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버티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타이밍인 거지. 예, 감정을 싣고서 버텨줄 거야. 그거 나의 바람이잖아요. 네, 나의 바람입니다. 버텨줄지 안 줄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버틴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재진입을 하시더라도 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스터님은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워낙 좀 전망을 좋게 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럴 때 또 저점 매수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아, 그쵸, 이 그쵸. 방송도 큰일 네. 나고 이제 골드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부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골드는 사용자들이 필요하거나 가격이 오르면 폐광된 금강이라도 다시 오픈을 해서 금을 금을 캐내면 손톱만큼이라도 금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금강을 개발하는 그런 돈을 들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돈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 룰이 딱 지켜진다는 전제하라 그러면 지금 생산량은 골드보다 하회랍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늘지 않는 건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면 결국 한정된 수량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 주축에 미국이 있고 그 미국에서 그걸 이끌어 준다 그러면 제2의 자산이 또 태어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자산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0이 될 거야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런 말 하시는 건 네,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ETF로 상장이 돼 있고 미국에서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0이 될 확률은 없겠죠. 네, 0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0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위로. 그 이유는 희소성이죠. 희소성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주인 거랑 1000만 주인 거랑 1억만 주인 거랑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주가가? 네, 당연히 100만 주인 게 가격이 더 비싸겠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조라면 100만 주일 때, 1000만 주일 때, 1억만 주일 때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네, 무조건 상승한다. 예,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특성에 따른 또 매력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FOMC 회의 전까지는 나스닥과 커플링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도 살펴봤고 계속해서 크루드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연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10시 50분경 70.1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금 좀 떨어지면서 현재는 70달러를 이탈한 0.06% 정도 상승 중인 69.2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일과 관련한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70달러 선 이탈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매도로. 하셨는데 네, 이탈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네. 매수를 드리고 싶은데 네. 위험해요. 네, 좀 나는 손절이 된다 그러면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손절이 안 되고 나는 미련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고 오늘 뭐 도치로 마무리를 하든 그 양봉으로 마무리하든 마무리하면 예, 월요일 날 매수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트 잠깐 볼게요. 예. 빠르게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여기에 예, 이 자리가 지금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걸리죠? 68.8075. 예, 한마디로 69달러 조금 안 되게 68달러 중후반 정도가 68달러 중후반 정도가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무너지면 난리 납니다. 여기 무너지면 쭉쭉쭉 보시면 난리 납니다. 65달러까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석유가 관련된 국가들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9달러, 개인적으로 본다면 69달러, 그리고 68.7080, 예, 그리고 68.50 정도 요 세 단위 지켜진다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는. 네, 왜냐면 박스 하단이니까. 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일단 기본으로 70, 여기 말고 72, 74, 76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78은 모르겠고 76 정도까지는 오늘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4달러 넘어간다 그러면 78달러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74달러가 또 이제 매물대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68달러 중후반을 지켜준다 그러면 상승할 것 같다.
상승적으로 보고 있지만 위험합니다. 한번 왜냐하면 이게 박스 저점을 깰 때 강하게 깨면 여러분들 억서리도 못하고 그냥 바로 얼어가지고 그 청산 버튼도 못 누를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당해보시면 압니다. 코로나 때 제가 몇 번 당해봤거든요. 네, 방송하다가 당해봤고 개인 매매하다가도 당해봤어요. 오일한테. 가만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요. 막 커서가 보니까 밑에 한참 밑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당하기 싫으시면 일단 관망하시고 월요일날 대응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은 오늘 관망 사인을 주셨고요. 68달러 중후반 달러가 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또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또 흘러갈지 이 부분 체크와 함께 대응법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허생 마스터님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네. 어떤 내용 또 짚어주시나요? 네, 저희는 그냥 초지일관입니다. 플랜 ABC라고 우리가 계속 밀고 있는 거고. 초콜릿이 생각나요. 네? 초콜릿. 네. 마트도 ABC 마트가 있고. 네. ABC. 그래서 ABC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시라고. 네. 네, 돌아다녀 보면 ABC가 많거든요. 이걸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되나 하다가 그래 ABC 간단해. 예, 그렇게 해서 지은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플랜 ABC,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이런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이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평선 매매든 뭐든 다 비교해 보세요. 이게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플랜 A가 70% 80%대 기계적으로 대응하신다 그러면 80% 이상의 확률이 나옵니다. 보통 그 정도가 나오고 80%면 대단한 겁니다. 10번 중에 8번이 성공하는 거고 그럼 내가 똑같이 수익을 가져간다 그러면 앞에 둘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6번 정도를 그냥 가져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나스닥에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뭐냐면 후행스팬 매매법이라고 이게 한번 발동이 걸리면 200T건 500T가 그냥 날아갑니다. 밑으로든 위로든. 그거는 나스닥 차트를 제대로 보시면 후행스팬 대단하구나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름 변곡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변곡, 이게 무슨 변곡? 양운이 나오면 앞에 붉은 구름이 나오면 정배열, 음운이 나오면 역배열. 우리가 그 역배열, 정배열 한번 드시겠다고 화장실도 못 가고 차트만 꾸역꾸역 보시고 컴퓨터로 드라마 보시다가 가족분들하고 싸우시죠. 모니터 앞에 계속 있는다고. 네, 그 정배열 역배열입니다. 근데 뭐 간단해요. 허생 차트에서는 별표가 뜨고 다 안내를 해드리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도록 하죠. 우리 공개 방송할 때였습니다. 이때 여기서 정배열인다. 그 플랜 A 나왔죠? 여기 나와서 80T 수익 가져갔습니다. 네, 이게 이동평균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앞자리가 의문이었는데 넌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거는 여기 보시면 동그란 게 있거든요.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동그란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 여기 아니구나.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붉은색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 동그라미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2 이게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게 최고 최저값이 변한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전환선, 검은 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캔들이 생기면.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여기 있다가 앞에 캔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여기서 하나씩 한 칸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칸씩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싹 통과하면 얘는 이제 계속 급등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허생 차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매매하시는데 이평선으로 쓰신다 그러면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언제 수렴되고 언제 발산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뭐 감이나 오세요?
네 맘이 지 마음이지. 근데 우리는 일목균형표로 얼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쯤 얘가 뜰 수 있겠다. 언제쯤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시간의 개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평선은 알 수 없고 볼린저 밴드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590에서 640까지 항생이죠. 항생 50틱 수익 챙겨갔습니다. 그 무료 방송 다음 날 진행된 거죠. 무료 공개 방송 다음 날 진행된 거고 항생 50틱 이거 죽는 줄 알았습니다. 5분 얼마죠?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이게 워낙 좀 시간이 길게 느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들어간 게 그냥 간단합니다. 이것도 골든 크로스, 테드 크로스 플랜 A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감정 배제하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죠? 골든 크로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받은 거고 여기 아니군요. 여기죠. 445, 462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이 앞에 이 점들 보이시죠? 점들이 돌아가는 거 보고 나스닥이에요. 네, 나스닥 점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가기 직전이구나. 그래서 이제 좀 상승하기 직전이구나. 그런 걸 보고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지 저항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100틱짜리구나.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자리가 음운이니까 이쯤 올라오면 매도를 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빨간 별이 나와서 여기 앞자리 양운으로 된 거거든요. 정배열이 등장한 겁니다. 정배열이 50, 그러니까 5, 10, 20, 60 이평선이 차례대로 있는 게 정배열. 근데 이게 정배열이 등장한다고 해서 우주 끝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나왔다가 꽃도 못 피우고 꼬꾸라질 수 있지만, 그래 정배열은 모든 추세, 역배열이든 정배열이든 모든 추세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심하셔야죠. 시작이 나오다 꺾이든 나왔다 꺾이든 우주로 날아가든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날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챙겨봤습니다. 1분도 안 걸렸죠? 뭐 1분이 걸리든 7분이 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수익을 냈고 수익을 내고 있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10분에 걸쳐서 먹고 5분에 걸쳐서 먹고 그게 중요합니까? 꼭 밥을 한 숟가락씩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2숟가락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밥을 양반이라서 뭐 10분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 뭐 양반이 아니어서 5분 동안 먹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그렇게 된 거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죠. 수요일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도 항생이죠. 항생도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날 때 우리가 또 알아서 또 잡아서 요리를 한 겁니다. 쉽죠? 근데 여기서 만약 이평선을 썼으면 꼬였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꼬였을 거예요. 여기서 이평선 쓰신 분들 이날 좀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 기다렸다가 80틱 수익, 항생. 니네는 이렇게 진짜 수익 내느냐. 오셔서 좀 보시면 됩니다.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매도를 쳤고 890, 875. 네, 그리고 여기는 915, 895. 네, 요거는 지지 저항을 좀 활용하고 밑에 ADX를 사용한 거죠. 고점 잡은 겁니다. PDA죠. PDA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ABC로 잡은 거고 이거는 PDA로 잡은 겁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PDA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기법과 관련돼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걸 물어보시더라도 오시면 그냥 순술 대답해 드립니다. 네, 뭐 이런 걸 알 필요 없네 그런 얘기 안 해드려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걸 알 필요 없다. 그런 걸 알 필요 없는 것도 있겠지만 궁금하다잖아요. 그럼 알려드려도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기법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이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오셔서 나한테 맞는 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나한테 맞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계속 입어봤자 시간만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옷을 입으세요 그냥. 일목균형표 복잡해 보이시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후인스팬이 여기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걸어서 복잡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앞부분 보시면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서 싫다는 둥 뭐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은 간단해서 수익이 잘 납니까? 아니잖아요. 이평선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배워보시라는 거죠. 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으로 알려드리겠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시면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00틱을 먹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골든 크로스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지지받을 때 들어가서 100틱을 먹은 겁니다. 100틱 먹는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1분. 1분 만에 100틱을 먹었습니다. 100틱이면 곱하기 틱같이 한번 해보세요. 틱당 같이.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이런 내용들 다 해드립니다. 우리는 이거 A, B, C 여기 3개죠? 3개로 다 하고 있고 주로 A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만 들으면 아는 거고 그 다음엔 내가 요령을 익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월요일 오전 저녁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의 노하우가 담긴 플랫 ABC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매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또 수익을 내시는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다방면에 또 해박하신 우리 허승 마스터님이시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직접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미국의 8월 실업률 4.2%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18,680에서 18,700포인트 지지 확인하고 매수한다면 19,000포인트까지 반등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크루드 오일은 68달러 이탈 시 62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만 산유국들의 전략도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을 저점을 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오늘은 관망하고 일봉이 양봉 또는 도지로 마감하면 다음 주에 월요일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분석해 주셨는데요. 9월 FOMC 전까지 나스닥과 커플링을 이룰 것이라고 보시면서 56,000달러 이탈 시에 54,000달러까지 도달 가능해 보인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해선시대와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